우리가 업무적으로 사용할 때요, 모니터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지금 어느 센터는 모니터가 17인치예요. 17인치인데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오래됐어요. 제가 그 센터에 처음 강의를 나간 게 2002년도인데 그때도 있었던 모니터를 지금도 써요. 그만큼 모니터가 튼튼하다는 거죠. 브랜드 제품 모니터가 좋은데 너무 튼튼하고 좋으니까는요 교체를 안 해요. 고장이 나야 교체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있어요, 솔직히. 근데 뭐 고장이 없는 거야. 어떻게 해? 방법이 없잖아요. 그대로 써야지. 그래서 이제 뭐 상관없어요. 엑셀이나 이런 거 하는 건 상관없는데 포토샵이나 이런 수업을 할 때는 해상도가 떨어지니까 일을 못 합니다. 세밀하게 일을 못 해요. 화면이 작아서. 그러니까 한 29인치 이런 거 있으면 좋죠. 그런데 국제표기법에서 전 세계적으로 아직 인치법을 쓰잖아요. 우리나라는 미터법으로 바뀌었고, 근데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번에 뭐 갤럭시 노트 8 뭐 이런 게 나왔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6.2인치하고 인치라고 써요. 왜냐면 국제 표기를 쓰니까 거기는 수출도 하고 해야 되고 하니까. 근데 국내에서는 인치라고 쓰면 안 됩니다. 시정 조치 받아요. 그래서 몇 센티미터라고 쓰여 있죠. 대각선의 길이를 센티미터로 표현하는데 다나와 사이트에 가보면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무슨 몇 인치형 이런 식으로 몇 형 이렇게 나와 있죠. 몇 형. 자, 한번 가볼까요? 잠깐만. 모니터가 어디 있지? 네, 모니터. 간혹 이제 저한테도 연락이 옵니다. 어떤 모니터가 좋을까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비싼 거 쓰세요. 그치? 네, 비싼 모니터가 좋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힘듭니까? 이제 가격 대비 성능을 봐야죠. 가격 대비 성능을 봐야 돼. 지금 여기 보니까는 27형이라고 되는 걸 봐서는 이게 27인치라는 거죠. 인치라는 말을 쓰면 안 되기 때문에 27형이라고 돼 있어요. 와이드죠. 우리가 쓰는 이 모니터가 아니라 가로가 더 넓은 16대 9 와이드고요. 광시야각 이런 말이 있어요. 요거 이제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한번 좀 메모장 열어놓고 볼게요. 글자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해놨네요. 이 컴퓨터가 메모장 한번 작동을 시켜도 이렇게 버벅거리고 앉아 있으니 큰일 났습니다. 글꼴 바꾸려 그랬더니 크기를 바꾸려 했더니 이렇게 응답 없음이라고 떠 있어요. 메모리가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여기 나오는 용어들을 좀 우리가 알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 여기 무결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무결점. 무결점이라는 말 자체도 우리가 아셔야 돼요. 무결점이라고 하는 것이 에, 픽셀이라는 말은 아시잖아요. 지금 해상도가 1920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로 해상도가 1920이면 모는 종이 칸칸이 가로로 1920개가 있고 세로로 1080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가로 세로 합치면 곱하면 한 200만 개의 픽셀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 200만 개 픽셀 중에서 그 뭐라도 하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없다라는 게 무결점이에요. 근데 픽셀이 한 10개까지도 이렇게 깨져나가면 수리를 안 해주더라고. 무료로 안 해줘요. 교환 안 해주고 있더라고요. 공장에서 생산하는 과정에서 한두 개는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무결점이라고 하는 걸 구매하면은 일치 없어야 된다. 그래서 1년 이내에 픽셀이 이제 나가는 경우에는 무상 수리가 된다. 뭐 그런 경우가 바로 무결점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무결점 제품 쓰시면 좋아요. 무결점 제품 쓰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27인치라고 하는 것은 가로, 세로, 대각선이죠. 대각선. 68.6cm니까 꽤나 큰 겁니다.
27형이니까 이게 지금 19인치인데 역시 한 70cm잖아요. 70cm면 30cm 자 두 개 더 붙인 건데 그보다 10cm가 더 큰 건데 굉장히 커요. 27인치면은요 입이 쫙 벌어져요. 좋아요. 와이드고요. 그 다음에 광시야각이라는 말은 이렇게 옆에서 봐도 거의 옆에서 봐도 보인다라는 얘기죠. 178도? 이게 180도가 이렇게 직선인데 여기서 살짝 꺾인 거죠. 그러니까 1도 저쪽에서 1도 178도니까는 해상도는 이제 그렇다는 얘기고요. 요 픽셀과 픽셀의 사이 간격이 이렇게 된다. 0.31mm 정도 된다. 그리고 응답 시간이 5ms다. 1000분의 5초라는 얘기죠. 1000분의 5초라는 말은 우리 컴퓨터에서 어떤 명령이 들어가면 화면에 뜨잖아요. 그렇죠. 모니터라는 말이 본래 모니터라는 말은 감청하다, 감시하다, 감독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대형 컴퓨터에서는 모니터라는 말을 안 썼어요. 그냥 디스플레이, 화면이라 그랬었어요. 근데 관리자 단말기가 있고요. 사용자 단말기가 있었어요. 단말기라는 말은 이제 화면하고 키보드 이거를 단말기라고 하는데 슈퍼컴퓨터나 이런 대형 컴퓨터들은 본체 하나를 가지고 한 명이 쓰는 게 아니라 몇백 명, 몇천 명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소비자들이 있고 관리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관리자가 사용하는 거를 콘솔이라고 부르고 콘솔 단말기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일반 사용자들이 쓰는 거는 일반 단말기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역할이 달랐던 거죠. 이제 컴퓨터에 어떤 일이 생기거나 뭐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거나 그러면은 사용자들이 지금 사용자들한테 명령을 걸어서 대기시켜 놓고 나서 하드디스크를 뭐 교체하거나 뭐 추가하거나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거를 콘솔에 있는 사람이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 콘솔은 어디 있냐면 그 대형 시스템 안에. 그 옛날에 보면 전산실 해가지고 뭐 유리방 같이 이렇게 해놓고 나서 안에 큰 시스템이 들어있고 그 앞에 이렇게 책상에 놓고 관리자들이 사용하는 단말기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사용하다가 PC라고 하는 게 등장하니까는 PC는 본체 하나를 개인 사용자 한 사람이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단말기라는 말을 안 쓴 거예요. 그러니까 본체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니터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뭐를 통해서? 화면을 통해서 봐야 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모니터라는 말을 썼는데 본체에서 명령이 들어가면 화면에 떠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뜨는 시간이 1000분의 5초 안에 뜬다. 근데 이게 6ms도 있고 1ms도 있고 그래요. 1mm 같으면 어떨까요? 더 빠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만약에 6ms가 있고 1ms가 있으면은 당연히 일자리 사야 되겠죠. 빨리 움직여야 되니까는. 그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모니터 사러 가시면은 요 시간이 빨라야 돼요. 숫자가 5냐 1이냐. 그러니까 보통 5 밑으로 이하로 사야 된다. 그러니까 5부터 넘어가는 거는 구매하지 말라 이런 말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50 칸델라라는 말이 나오네요. 250 칸델라. 모니터의 절대 밝기. 이게 이제 300짜리도 있고 400짜리도 있고 뭐 350짜리도 있고 칸델라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모니터에 보시면은 그 칸델라라는 말이 다 나와요. 어떤 건 250, 어떤 건 250, 여기 250 다 250을 쓰네요. 250 칸델라 이런 말을 쓰는데 예. 요건 300 칸델라예요. 이건 4ms네요. 비싸네요. 57만 원이죠. 얘는 80만 원 정도 되는데 얘는 1ms고요. 그 다음에 칸델라는 표시가 안 돼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요거는 78W예요. 78W. 얘는 22W고요. 얘는 22W고 얘는 78W예요. 그러니까 소비 전력이 큰 거죠.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요거는 20W, 300 칸델라, 5ms. 그런 말들이 보이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0.270mm니까는 픽셀 간격이 좀 짧네요. 그런 말들이 보이네요. 여기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뭐 NTSC 방식
이런 말도 보이고요. 60Hz, 동작 주파수가 60Hz다 이런 말이 나오고요. HDMI 단자, DVI 단자, Dsub 단자, 단자가 3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모니터에서 저 본체 그래픽 카드에서 모니터로 출력을 나갈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DVI가 하얀색 디지털 단자고 Dsub이 파란색 아날로그 단자고, 그 다음에 요즘 그 가정에 보급되어 있는 그 셋톱 박스 있잖아요. 그 케이블 TV나 IPTV 연결되어 있는 그게 HDMI 단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가지 단자를 입력을 받을 수 있는데 디스플레이 포트는 안 되나 봐요. 디스플레이 포트라고 하는 단자도 있거든요. DP. 그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MHL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 걸 봐서는 스마트폰하고 PC하고 모니터하고 스마트폰을 직접 케이블로 연결을 해요.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조작을 하면 이제 모니터에서도 뜬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게임 같은 거 할 때 조그만 화면으로 게임하는 게 아니라 모니터로 연결을 해서 크게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뭐 플리커플이라든지 블루라이트 차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무결점 정책, 무결점 시스템이니까 무결점 정책을 썼고요. 틸트도 된대요. 틸트가 뭡니까? 모니터가 이렇게 앞뒤로 꺾이는 걸 틸트라 그래요. 헤드폰도 출력해 줄 수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모니터에 스피커가 있는 것 같아요. 모니터에 스피커가 있어서 이렇게 별도의 스피커를 달지 않고 본체에서 모니터로 음성을 연결해 주면은 스피커로 나오는데, 혼자 조용히 들어야 될 때는 여기다 헤드폰을 껴가지고 혼자 듣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건 배사라 그래서 벽걸이 TV, 벽걸이 모니터처럼 해서 벽걸이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나사 간격이 10cm 간격으로 돼 있다. 가로 세로가 10cm, 10cm 그 4개 구멍이 있으니까는 그런 벽걸이 단자에다가 달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면은 여기다 놓고, 아까 이 제품이었잖아요. 여기 클릭해 보시면은 여기 써 있어요. 이렇게 뒤에 모니터를 연결하는 단자 구멍이, 우리도 지금 여기 돼 있죠? 뒤에 본체 뒤에 모니터 뒤에 보면 스탠드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 스탠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매립을 해 놓은 거잖아. 유리창 안에다가. 얘는 거기다 달아 놓은 거고. 그게 이제 쉽게 말해서 10cm 간격으로 되어 있다. 어떤 건 200에 200짜리도 있어요. 400에 200짜리도 있고, 큰 시스템들은 400에 40cm, 20cm 이렇게 해갖고 널찍널찍하게 붙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여기 NTSC 85%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색 재현율 모니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원본 영상에 대해서 원 영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원 절대 색깔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85%까지는 재현한다. 72% 색 재현율을 보장하는 모니터가 쉽게 말해서 RGB 100%라고 표현한대요. 근데 얘는 아까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은 RGB 122.9%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원본의 색깔보다 더 선명하게 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거로 우리가 그래픽 작업하면 어떨까요? 색깔이 깔끔하게 나오겠죠. 요런 색깔 같은 거, 요런 것들을 이제 보여준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 LED 방식이다. 뭐 플리커플이라는 말도 있어요. 플리커플이 영상에 깜빡 현상 있죠. 우리 텔레비전 같은 거 보면 옛날에 그 이렇게 막 줄이 이렇게 내려가는 것 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사람 눈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모니터가 껌뻑 사실 그래요. 얘가 계속 빛을 비추는 게 아니에요. 뒤에 LCD나 LED나 어떤 영상의 신호가 보여주면은요, 그 영상의 신호를 한번 팍 보여요. 이렇게. 그리고 계속 전력을 소비하면 전기요금이 많이 나가니까는 우리 불꽃놀이 할 때 펑 하면 환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그러들죠. 불빛이요. 그때 다시 펑 하고 터트리면 또 환해지죠. 그런데 사람 눈에는 그 간격이 짧으면 어떨까요? 계속 환한 것처럼 보이죠. 환해졌다가 검해졌다가 다시 환해지면 사람 눈이 껌뻑거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얘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모니터도 다 똑같아요. 지금도 얘도 껌뻑거리고 있어요.
계속 켜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제 그 껌뻑거림 정도를 사람 눈이 못 알아보게 해줘야죠. 그래서 아, 계속 켜 있는 거구나. 지금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는 기능인데 그거를 우리 시력 보호를 위해서 해주는 거를 플리커 풀이라 그래요. 플리커 풀이 기능이 있으면은 눈이 덜 아파요. 플리커 기능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좋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블루라이트 차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상이나 우리 자연에서 보면 색상 중에 푸른색의 빛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푸른 빛. 그게 각막을 망막을 손상을 시켜준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블루라이트 푸른색의 파장의 빛을 차단시키는 기능이 있어야 좋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뭐 갤럭시 S5 이상 되는 거에는 그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핸드폰에도 모니터에도 블루라이트 차단되는 게 있으니까 어떻다? 눈이 덜 아프죠. 덜 피로나고. 저도 지금 쓰고 있는 안경은 블루라이트 차단되는 거를 코팅을 해서 쓰고 있거든요. 밖에 나가서는 뭐 돋보기니까 안 쓰겠지만은 이 실내에서 형광등, 모니터 불빛, 또 창가에서 들어오는 채광 이런 것을 통해서 블루라이트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차단해주는 기능이다라는 거죠. 밤에는 더 많이 나와요. 예? 깜깜한 데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불 꺼놓고 보시면 안 돼요. 옛날에는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볼 때 극장에서는 불 꺼놓고 봤잖아요. 근데 실내에서 우리가 가정에서 텔레비전 보실 때 꼼꼼하게 보면 어둡잖아요. 어두우니까 몰입은 해요. 영화나 드라마에. 근데 어두우면 이 동공이 커지거든요. 동공이 커져요. 그러니까 렌즈처럼 카메라 렌즈도 어두운 데서는 렌즈를 열어야 되고 밝은 데서는 조여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 조절이 된단 말이야. 사람 눈도 그런데 그것이 어두운 데 가면 우리가 갑자기 어두운 그 극장 안에 들어가면 어두우니까는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동공이 이제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그것 때문에. 그런데 잠시 있으면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지죠. 근데 거기에서 문제가 뭐냐면은 어두운 곳에서 밝은 거를 보게 되니까 거기서 나오는 빛이 어떨까요? 우리 망막에 강하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왜냐면 들어오는 창문이 커졌으니까 빛이 강하게 눈을 쏘인단 말이에요. 특히 선글라스를 끼면 어둡게 해주니까는 눈은 좀 시원한데 문제는 주변이 어둡다 보니까 동공이 커져요. 동공이 커진 상태에서 자외선이 들어오면 어떨까요? 자외선은 선글라스라고 해서 비켜가지 않아요. 자외선은 뭐 선글라스든 뭐든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옷을 입어도 자외선이 침투되잖아요. 그럼 눈이 어떨까요? 더 나빠지죠. 그래서 선글라스에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 기능, UV 기능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UV가 코팅되는 기능들, 카메라에도 UV 필터가 붙거든요. 그것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은 기능이 떨어져요. 이게 교체해줘야 돼요. 30년 전에 산 선글라스를 매년 쓰고 있다? 그럼 그 사람 눈은 엉망일 거예요. UV 기능이, 자외선 차단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부심 방지 기능도 있대요. 눈부심 방지 기능. 이렇게 빛이 번쩍번쩍거리게 되면은 여기 반사가 되잖아요. 형광등에 이렇게 빛이 반사되면은 반사된 불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차단되는 거죠. 여러분 사진 중에 사진 인화해 보면 아실 거예요. 사진이 번쩍번쩍거리는 사진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진이 있어요. 혹시 가정에 가족 사진 크게 촬영돼서 걸려 있는 사진을 한번 보세요. 걔는 반사가 아니에요. 무광이라 그래요. 무광. 그런데 우리 조그만 사진들은 보면 번쩍번쩍 빛나거든요. 그거는 광택지라 그래요. 그리고 광택지가 햇빛을 반사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눈이 더 부실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기능들을 어떻다 여기에서 차단시켜준다. 방지시켜주는 기능이 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모니터 쓰시는 게 시력적으로 좋겠죠. 눈 건강에. 예. 그 다음에 이제 게임 모드라 그래서 컴퓨터로 게임하다 보면은 뭐 어디에 맞춰주고 뭐 이렇게 뭐 응답 속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기능이 있나 봐요. 게임을 하기 위한 최적화된 기능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게임 모드 버튼을 눌러주면은 모니터 여기 G라고 하는 게 있나 봐요. 그 게임 모드를 딱 눌러주면은 모니터가 게임에 적합하게 된다는 얘기죠.
제가 쓰는 키보드는 게임 키보드가 있어요. 그래서 게임이라는 버튼을 눌러주면은요, 윈도우 작동되는 거 있죠. 이런 거 시작 버튼 눌러주는 거. 이게 눌려지면은요, 게임하다가 게임이 멈춰버려요. 근데 모르고 막 컨트롤 키, 알트 키 막 누르다 보면 이 버튼을 눌러버리거든요. 누르면 이제 게임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쓰는 키보드에 그 G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면 얘가 정지당해요. 그래서 아무리 눌러도 안 눌려져요. 그러면 게임할 때 실수를 안 하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얘는 이제 모니터가 게임에 적합하게끔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근데 가격은 20만원 좀 넘어가네요. 그렇죠? LG전자는 27인치 똑같은 크기인데 특별한 말은 없어요. 틸트, 뭐 플리커 프리,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이런 말은 보이고요. 이거 무한대일은 뭐죠? 동점 명암비라고 되어 있는데 밝은 곳하고 어두운 곳을 동시에 있는 것을 표현하지 못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잘 표현해 준다. 밝은 화면은 밝게, 어두운 화면은 어둡게 만들어서 밝기가 보이기 좀 좋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도 여기는 2000만 대일이라고 되어 있네. 2000만 대일. 근데 얘는 무제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무한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웃기는 게 이런 것도 있어요. 조준선 표시라는 게 있어요. 조준선 표시. 게임을 하다 보면 조준선, 조준점, 뭐 총 쏘는 것 같은 게임 같은 거 이런 거에 필요한 기능이 있나 봐요. 근데 저는 이걸 안 해봐서 제가 설명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그 다음에 커브드래요. 커브드. 커브드는 뭔지 아시겠죠? 모니터가 휘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라운드 돼 있는 거. 예. 그 다음에 얘는 디스플레이 포트가 있네요. 요 포트가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요거는 모니터가 HDMI, DVI, 디스플레이 포트가 들어가는 걸 봐서는 요즘 그거에 적합하게 되어 있고 VR 기능도 되네요. VR 기능. VR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VR 그걸 얼굴에다 이렇게 착용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가상현실처럼 뭐 게임이 되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연결해서 뭐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얘는 144Hz라고 되어 있어요. 144Hz. 144Hz가 있고요. 아까 거는 60Hz인가 그랬죠? 60Hz. 여기 60Hz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파수라고 해요. 주파수. 동작 주파수가 있는데 우리 여기다가 한번 좀 볼게요. 해상도에 보시면은 우리 해상도 조정하는 기능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가면 주파수 바꾸는 게 있어요. 120Hz 이렇게까지 나와요. 120Hz까지. 그러니까 120Hz로 놓고 나서 적용 누르면 모니터가 떠야 되는데 120Hz로 넘으면 어떻다? 더 선명하게 나와요. 어떨 때? 게임이나 동영상 같은 거 할 때. 60Hz보다는 120Hz가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움직임이 많은 거 있잖아요. 뭐 축구 경기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뭐 탁구 같은 경우에도 뭐 스매싱 같은 거 할 때 보면 막 손목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거를 우리가 텔레비전으로 봐야 되는데 올림픽 경기 같은 거를. 근데 이게 탁탁탁탁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그게 물 흐르지 그냥 번지듯이 나올 수 있어요. 그게 모니터가 텔레비전이 동작 주파수가 떨어져서 그래요. 이 동작 주파수를 120Hz 놓으면은요 훨씬 잘 나와요. 근데 텔레비전은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모니터는 우리가 정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144Hz는요 요즘 게임들이 굉장히 선명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액션들이 그냥 막 번지듯이 지나가면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요 모니터는 게임하는 데는 아주 적합하게 되어 있는 140Hz 좋은 거죠. 가격이 좀 비싸요. 그렇죠? 다른 건 20만원 초반이고 20만원이 안 되는데 30만원 육박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24인치, 27인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도 보세요. 144 요즘은 다 144 이렇게 나오면 아 이건 게이밍 할 때 게이밍 모니터로 좋겠구나 무결점이구나 하는 거 나올 수가 있고요.
요거는 32인치예요. UHD 모니터죠. UHD. UHD는 1920 풀 HD 2배예요. 3840. 그러니까는 아까 그 27인치 같은 모니터가 4개가 붙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가로, 세로 2개, 2개 이렇게 4배가 들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훨씬 더 선명하죠. 아주 작은 것까지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텔레비전이 1920이에요. 디지털 TV가. 근데 UHD는 울트라 HD라 그래서 풀 HD 위에가 UHD죠. 이것도 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이제 HD라 그랬어요. HD. 그러다가 이제 풀 HD라고 하죠. 풀 HD. 그리고 이제 울트라 HD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변한 거예요. 요거는 1920, 얘는 1920의 2배, 3840. 요거는 1280, 1080 정도 되고요. 그다음 요 밑에가 SD가 있었어요. SD. 이게 DVD를 SD급이라 그래요. DVD가 720 정도 나와요. 해상도가 많이 떨어지죠. 이런 이제 어떤 그 해상도라든지 요거 풀 HD라고 불리는 거죠. 이런 해상도라든지 용어들을 좀 알고 계시면 아, 이 모니터가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우리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자동차 얘기를 하면은요, 저는 못 알아듣는 게 많아요. 자동차 외관이 봤을 때 깔끔하고 예뻐 보이면 차 좋네라고 하는데 아니잖아요. 뭐 엔진 상태도 봐야 되고 무슨 용어도 얘기하는데 저는 그쪽 용어를 모르니까는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컴퓨터적인 용어를 가지고 얘기하면 알아듣기 쉽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이런 매장에 가서 모니터를 구경하실 때도 그 모니터에 이제 붙어 있는 기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 보셨던 이런 카탈로그나 이런 데 적혀 있는 것처럼 이제 그걸 보시면 아무래도 좀 더 도움이 되겠죠. 하하, 이렇게 되네요. 듀얼 힌지라 그래서 꺾어 가지고 눕힐 수가 있는 거, 이렇게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대형 제품이죠. 유명 브랜드죠. 유명 브랜드 삼성이나 LG 같은 거. 근데 와사비 망고 요거는요 굉장히 저렴하죠. 1920인데 24인치 13만 원이에요. 와사비 망고라 그래서 중소기업이에요. 중소기업 많이들 사용합니다. 저렴하게. 이게 뭐 고장 나거나 그러진 않아요. 예.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뭐 32인치 있죠. 이거는 UHD네. UHD 50만원 정도 하고요. 이건 게이밍 울트라 와이드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 모니터 있죠. 요거 모니터 요거 2개 붙인 거 옆으로 길어요. 되게 길어요. 영화 볼 때 짱이에요. 보통 영화가 이렇게 길게 나오거든요. 21대 9. 예, 이렇게 해서 영화를 보기도 하고 게임을 하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넓은 가로로 넓은 화면을 갖고 있는 모니터들이 게임할 땐 좋아요. 원래 게임할 때는 좌우에 뭐가 많이 나타나야 금방 적을 선별할 수도 있고 도망을 가더라도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화면이 작으면 어때요? 많이 움직여야 되거든. 근데 화면이 넓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 보이잖아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그래서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울트라 와이드라 그래서 많이 넓은 거,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UHD 그런 것들을 많이 사시게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가격이 비싸잖아요. 얘는 보세요. 139만 원이래요. 그냥 무슨 기능은 다 되어 있는데 색약 지원도 되나요? 색약 지원. 색깔을 구별 잘 못하는 사람들, 정록 색약의 경우에 이런 사람들도 사용하기 쉽게끔 뭘 만들어 놓은 걸 봐서는 기능은 굉장히 좋으니까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의미가 없죠. 가격이 너무 비싸요. 자, 상단에 보시면은요, 특가 모니터에서 나온 거 있어요. 특가 모니터. 저렴하게 나온 거죠. 얘는 저렴한 거 아닌데. 특가인데 왜 이렇게 비싸? 특가 말고요. UHD 한번 볼게요. UHD 모니터인데 가격을 저렴한 거부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나왔네요. 이게 UHD 모니터인데요.
20만 원이에요. 무결점은 한 좀 더 비싸죠, 그렇죠? 무결점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픽셀에 문제가 생기면 100% 교환하거나 이렇게 해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한 3만 원 더 비싸요. 저희 집 제가 쓰는 모니터들도 다 무결점이에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모니터가 두 개를 쓰는데 하나는 한 15년 됐고 하나는 한 13년 됐어요. 근데 15년 된 게 픽셀이 하나 나갔어요. 근데 그거는 뭐 한 10년 쓰다가 하나 나간 거니까 뭐 교환해 달라고 할 수는 없죠. 예. 근데 지금까지 다른 건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제품이 무결점이 좋긴 좋아요. 가격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그 다음에 강화율이라는 게 붙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강화율이. 왜냐면 이 화면을 손으로 만지면 화면이 번지거든요. 상할 수가 있어요. 닦아야 하는 것도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위에 강화율이, 우리 스마트폰이 이게 강화율이잖아요. 액정은 저 속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위에 자동차 유리 같은 방탄 유리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 강화유리 위에다가 뭐 강화유리라고 하는 그 하나 더 붙일 필요는 없어요. 흠집이 날까봐 위에다 이렇게 우리가 뭐 액정 보호 이런 필름 같은 거 붙이는 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니터들도 강화유리가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약간 더 무거워요. 유리 때문에. 근데 뭐 물걸레로 빡빡 닦아도 상관이 없게끔 그런 제품도 많이 나와 있어요. 강화유리 붙어 있으면 반사되지 않나요, 빛이? 그러니까는 강화유리가 반사가 되는데 일반 모니터 같은 경우에 일반 모니터 같은 경우에도 아까 그 반사 현상 줄여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좀 나을 수 있고요.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강화유리 유리가 붙어 있으니까 이 빛에 반사되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크게 불편함은 못 느껴요. 왜냐면 뭐 밖에 나가서 땡빛에 가서 모니터 작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내에서 사용하는 거니까. 예. 근데 요즘 모니터들이 액정이나 이게 원체 강하게 나와서요. 뭐 물걸레가 아니라 이렇게 뭐 그냥 마른 걸레 같은 거 이런 거. 아니면 물티슈 같은 거로 닦으시면 안 돼요. 물티슈는 약품이 붙어 있는 거라서 안 좋습니다. 그냥 안경 닦는 거 있잖아요. 안경 닦는. 그 안경점에 가면 뭐 주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가지고 휴지 같은 걸 닦아도 안 되고요. 특히 두루마리 화장지 큰일 납니다. 티슈는 괜찮아요. 곽티슈 있잖아요. 곽티슈. 곽티슈는 얼굴 닦는 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루마리 그 화장지는 화장실용이잖아요. 그 얼굴 닦으시면 안 돼요. 그거를. 저야 남자니까 막 닦는다고 하지만은 여성분들 닦으면 피부 상해요. 그걸 가지고 뭐 이런 안경을 닦는다거나 뭐 이런 핸드폰을 닦는 거나 그러면 표면이 상해요. 수세미보다 좀 부드럽지만 그런 종류예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수건 중에서도 면수건 같은 거 그렇게 싹 닦아내시면 좋아요. 닦을 때 빡빡빡빡 닦는 게 아니라 결 따라서 한 번씩 위에서 아래로 닦는다든지 좌에서 우로 닦는다든지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먼지를 닦아주시면 돼요. 그 소형 청소기 있잖아요. 예. 여기 먼지 되는 빨아들이는 그거 대고 하면 안 되나요? 그거로 모니터예요. 네. 모니터에 그렇게 먼지가 많을까? 아니 좀 이렇게 물티슈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저는 그걸 먼지 아, 그거로요? 네, 안 되나요? 근데 그게 표면에 네. 이렇게 뭐 솔 같은 게 돼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그거로 하다 보면 피부에도 이렇게 닿으면 거칠거칠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좋겠지. 그러니까 저는 앞에 이제 강어리가 붙어 있으니까 물티슈로 닦아요. 물걸레로 빡빡 닦아요. 물기 꽉 짜가지고. 근데 물티슈 처음에 쓰면 물 흐르거든요. 그러니까는 초록이라서 그런지 계속 뭐가 일반 화장지로도 닦기도 하는데 제 거는 강화유리 때문에 괜찮지만 일반 강화유리가 우리 제품은 강화유리가 없거든요. 그럼 이런 제품을 물티슈로 닦거나 화장지로 닦으면 상해요. 아무래도. 왜냐면 얘도 코팅돼 있거든요. 겉에가. 우리 카메라 렌즈도 코팅돼 있고 안경도 코팅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일반 제품으로 막 닦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청소용품으로 막 닦으면 코팅이 뺏겨지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죠. 안 좋지. 그러니까 피부도 사실은 코팅돼 있잖아요. 각질이라는 거로 코팅돼 있잖아요. 근데 그 각질을 너무 많이 홀라당 뺏겨 놓으면
피부 아프잖아요. 그것처럼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기로 청소를 하셔도 뭐 크게 겉으로 와서 뭐 어디 깨지거나 금이 가거나 이러진 않겠지만은 그냥 마른 수건 같은 거를 이렇게 먼지만 걷어내는 게 낫지 않겠나. 대신에 키보드에 들어가 있는 먼지는 사실은 청소기 같은 거로 이렇게 빨아주면 좋아요. 그건 오히려 나을 수 있어요. 저는 그냥 집에서 이렇게 탕탕탕 털기도 하는데 이거 세게 털면 상처나 고장 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물티슈 물기 좀 짜가지고요. 요지 있지 않습니까? 요지가 앞에 뾰족하니까 뾰족한 것만 살짝 분질러가지고 그거를 티슈에 껴가지고 이렇게 긁어내요. 그럼 속에 먼지들이 쫙 나와요. 안 되면 뭐 물에다 한번 빨면 좋은데 이거 빠는 거는 전문가 아니면 못 빨거든요. 저도 예전에 한번 여러 번 빨다가 키보드가 작동이 안 되는 일이 생겨가지고 그 다음에는 안 빠르려고 그래요. 요거 프리즘 코리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어요. UHD가 20만원도 안 돼요. 1919만 8천원이잖아요. 거의 19만 9천원, 20만원이겠지만은 굉장히 잘 나왔어요. 바이텍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UHD고요, 1ms고요, HDMI 디스플레이 포트 할 거는 다 하네요. LED 방식이고요, 블루라이트 차단되고요, 프리싱크, 스피커도 되고요, 헤드폰도 출력되고요. 이제 거기에다가 무결점 제도가 들어있는 거라서 여기 한 3만원 더 비싸지만은 이게 훨 낫다고 제가 생각할 수 있고요. 상품 의견을 한번 보세요. 저렴해서 조금 그랬는데 여기 지금 무슨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다 물어봐요 지금요. 그렇죠. 사람들이 이 20만원도 안 되는 모니터를 그렇게 많이 요구하는 거야. 이런 기능 저런 기능이 있는지. 예. 별의별 게 다 뭐 어마어마하게 뭘 질문을 하는데 질문 자체를 못 알아보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 뭘 요구하는 건지. 예. UHD 60Hz를 지원하는 건가요? 근데 아까 여기 보니까 UHD가 주파수가 동작 주파수가 지금 몇 헤르츠인지 그 표현을 안 해놨어요. 어떤 건 60Hz, 어떤 건 120Hz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겉으로 봐서는 이렇게 예쁘다 이런 얘기만 해놓았잖아요 지금요. 예. 광시야각이다 이런 거 블루라이트, 로우 블루라이트 그 다음에 HDMI 단자가 두 개다 뭐 AMD에서는 뭐가 연결이 잘 된다 디스플레이 포트가 두 개가 있다 HDMI 두 개가 있다 뭐 이런 얘기는 해놨는데 이렇게 저렴한 모니터는 그냥 사용하면 돼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기능이 있느냐 저런 기능이 되느냐 그러려면 100만원짜리 사야지. 자기 본체 기능이 너무너무 좋은데 그게 다 지원이 되느냐 이런 거야. 아까 질문들 종합이. 이게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 실제 확인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거를 명시를 안 해놓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답답한 거야. 이게 선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렇게. 그러니까는 네, 그냥 봤을 때 오 되게 좋네. 근데 그 기능만 있으면 되거든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여기에 출력 단자가 몇 개가 있다. 지금 이렇게 출력 단자가 HDMI 단자 2개, 디스플레이 포트 2개, 오디오 아웃풋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게 있으니까는 이것만 가지고 쓰면 대략 알고 쓰면 되거든. 근데 얘가 뭐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거는 되면 좋은 거지. 그렇잖아. 뭔가 세밀한 기능이 지원되면 좋은 거잖아요. 20만원짜리한테 뭘 바래?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이왕이면 다 되는 거니까 더 좋게 살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보세요. 동적 명암비 좋잖아. 밟고 얻은 거 다 표현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됐지 뭐. 뒤에 벽걸이도 지원이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스피커도 붙어있고 이 스피커 기능이 얼마나 좋은지 이거는 뭘 물어봐. 여기에 무슨 뭐 고급 스피커 이런 기능이 들어간 건 아닐 테고 소리는 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겼대요. 외관이 어때요? 딱 봤을 때 그렇게 깔끔하고 예뻐 보이진 않지요. 슬림 이런 건 아니잖아. 요 뒤에 요거 옆면이 납작하지 않잖아요. 아 그럼 비싸지잖아. 그렇잖아. 기술력이 좋아지는 거니까. 예. 여기 2cm예요. 2cm. 여기가 베젤이 2cm고요. 옆 뒤에는 더 튀어나와 있잖아. 다 합치면은 한 4cm, 5cm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저희 집 텔레비전은 되게 두꺼워요. 옛날에 거 산 거라. 그 정도면 뭐 됐지. 28인치인데 이 정도 해상도면 뭐 색 지연율 72%니까 아까 그랬죠? 100%라고. 예, 300칸델라 60Hz 시야각이 178도는 아니에요. 170도예요. 그렇죠? 옆에서 봤을 때 170도, 위에서 봤을 때 160도. 그 정도 됐지 뭐. 21W 21W 모니터 꺼놓으면은 0.4W 돌고. 예,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더 이상 여기다 욕심을 내는 거는 무리야. 뭐 얼마나? 아 그러려면 저 밑에 있는 거 보세요. 가격 비싼 거 한번 볼까요? 이거 2,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에이저라고 돼 있잖아요. 에이저. 이게 뭘 때 사용하는 건지 아세요? 이게 영화 감독하시는 분들 있죠? 영화 감독하는 사람들이 촬영 장소에 보면 이렇게 조그만 모니터 갖다 놓고 그 모니터링 하시잖아요. 감독님들이. 그리고 그렇게 작업을 하잖아요. 또 영상실에 가서. 그때 사용하는 모니터예요. 얘들은 다 비싸요. 얘들은 다 비싸요. 그리고 얘네들은 뭐가 좋으냐면은 캘리브레이션이라 그래요. 색감을 정확하게 100%를 만들어내요. 내가 촬영한 영상이 그대로 여기도 영상이 떠야 되잖아요. 색깔이 그대로 100%로. 빨간색이 빨간색이 떠야 되고 유리끼리 하면 유리끼리 떠야 되잖아요. 똑같이. 그런 게 돼요. 지원이 되는 그런 특수 모니터들입니다. 그러니까 비싸지. 이거 사가지고 포토샵 하는 거 호강이죠. 호강. 포토샵이 호강 누리는 거지. 이걸 가지고 아래 한글 한다, 인터넷 한다. 와, 그렇죠. 근데 하여튼 이런 모니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모니터를 구매하실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크기 첫째, 모니터는 첫째 크기를 보셔야 돼요. 27인치를 살지, 28인치 살지, 29인치 살지, 아니면 33인치를 사실지, 아니면 뭐 65인치를 사실지 많아요. 43인치, 43인치, 40인치 뭐 많아요. 40인치도 있고, 예, 49인치도 있어요. 49인치가 싸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사실지 저런 거 사실지 고민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밝을수록 좋다. 아까 칸델라 CD라고 불려있는 거 있죠. 300칸델라인지 250칸델라인지, 그 다음에 명암비 아까 2000만 대 1, 뭐 무제한, 뭐 무한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보셔야 돼요. 응답 속도는 빨라야 돼. 여기 5ms, 4ms 이런 거 5ms. 그 다음에 시야각이 그 정면에서만 보이고 옆에서는 안 보이지는 않잖아요. 옆에서도 보여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모니터를 이렇게 바로 옆에서 보는 사람 없죠? 그렇잖아. 보통 가운데서 보잖아. 화면을 약간 이렇게 틀어져서 보이는지. 아 그럼 시야각 100도 이상이면 돼요. 근데 뭐 170도다? 아 그러면 좋지. 그 다음에 이제 시력 보호를 위해서 아까 플리커풀이라든지 아까 뭐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되어 있으면 좋고, 눈부심 방지 기능이 있으면 더 좋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 조준선 표시라든지 이런 것도 있네요. PIP, PVP. PIP는 뭔지 아시겠죠? 그림 안에 조그만 그림 보이는 거. TV 영상 안에 작은 영상을 띄워서 보는 거 있죠? 이게 PIP고, PVP는 약간 달라요. 반반 나눠서 쓰는 거. 그러니까 저희 집 텔레비전에는 PIP는 돼요. 그러니까 큰 영상은 TV를 틀어놓고 그 다음에 작은 영상을 컴퓨터로 연결해서 보거나 이건 가능한데, PVP는 반 나눠서 쓰는 거예요.
그 뭐냐면은 화면에 이제 그 입력 단자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하나는 게임기 영상, 하나는 텔레비전 영상. 반 나눠서 왼쪽은 인터넷을 보고 여기는 지금 오른쪽은 뉴스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은 TV고 왼쪽은 컴퓨터로 두 개를 반반 나눠서 쓰는 거죠. 이런 거는 좋아요. PIP하고 달라요. PIP보다 더 좋아요. 예, 반반 나눠서 쓰는 거. 그런 거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무결점제도 있었잖아요. 무결점. 불량 화소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서비스 해줄 건지. 그 다음에 TV 기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 TV가 되는 거를 사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텔레비전을 사시는 게 좋을까요?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난 주 목적이 텔레비전 시청이야. 그러면 TV를 사셔야 돼요. 그러면 모니터도 되니까. 근데 난 주 목적이 컴퓨터야. 그러면 모니터를 사시고 부가적으로 텔레비전도 볼 거야. 그러면 TV 기능이 되는 걸 사시면 돼요. 근데 모니터가 비싸요. 40인치 TV 사는 것보다 40인치 모니터 사는 게 더 비쌀 수 있어요. 거기 TV가 지원되는 기능. 그런 것도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션. 모니터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그런데 요즘 와이드니까 얘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가 왜 올리고 내리는지 아세요? 눈높이를 맞추는 것도 있지만 돌리려 그래요. 이거 피벗이라 그래요. 돌리는 기능을. 근데 우리들이 알고 있는 와이드 모니터는요, 회전시키려고 그러면 많이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려울 수는 있어요. 대신에 꺾는 건 가능하죠. 틸트 기능은 되고요. 그 모니터를 이렇게 돌리면 좌우로 돌아가죠. 우리 거는 받침대가 돌아가. 받침대 자체가 같이 따라 돌아가거든요. 그거 말고 받침대는 가만히 있는데 몸통만 돌아가는 거 있어요. 그걸 스위블 기능이라 그래요. 그런 기능이 있으면 아무래도 도움이 돼요. 근데 이제 벽걸이처럼 뒤에다가 걸어 놓으면은요, 그때는 이제 피벗이 되죠. 돌아가는 거는 회전은 되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좀 보셔야 되고요. 전력 소모가 적는 게 좋죠. 아까 뭐 75W, 74W 이런 거. 74W보다는 60W가 나을 수 있고요. 뭐 30W가 더 좋을 수도 있고요. 소비 전력이 낮아야 좋아요. 전기요금이 덜 먹는 게 좋은 거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모니터 안으로 연결이 되는 게 뭘 연결이 되느냐. 여기 좀 볼게요. 이 모니터는요, 뭐가 연결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쭉 내려가면 매뉴얼, 전원 케이블, 요거 HDMI 단자 케이블은 주고요. 디스플레이 케이블은 옵션이래요. 옵션은 안 준다는 얘기죠. 네가 사서 써라 이런 얘기잖아요. 리모컨도 네가 사서 써라. 옵션이니까. 그러나 작동은 된다. 만약에 있으면. 이 뒷면을 좀 봐야 되는데 플리커 프리, 로우 블루라이트 이런 것도 되고, 예. 시력 보호하는 기능이 반반 나눠져서 나오네요. PVP죠. 그러니까 PVP, 예, PIP, PVP 기능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리모컨이 있으면은 뭐 편리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게 안 나온다? 단자가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픽 카드마다 어떻게 연결을 하는지. 디스플레이 포트에다 연결을 해야 4000의 성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 있네요. 여기 보세요. HDMI 단자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요. 2.0등에 디스플레이 포트가 하나 있습니다. 아날로그 단자가 하나가 있어요. 아날로그 단자는 우리 본체 보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그건데요. 얘는 1920밖에 안 돼요. 거기다 꽂아놓고 4K 요청하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포트에다 꽂으면 돼요. HDMI 2.0에다 꽂아도 돼요. 4000의 성도가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4000의 성도를 돌리려면 그래픽 카드가 있지 않으면 안 돌아가요.
그리고 우리 강사 컴퓨터는 그래픽카드 제가 탑재했다 그랬잖아요. 얘는 4000 해상도 지원이 안 되는 제품이거든요. 옛날 거라. 그러니까 이런 본체에다가 이렇게 UHD 모니터를 사와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래픽카드를 별도로 꽂아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맞춰야 되고, 오른쪽 보니까 이렇게 단자가 있네요. 오디오 단자. 이건 아웃풋이고 인풋이니까 본체에서 인으로 집어넣으면 되고, 이 아웃풋 단자에다가 헤드폰 꽂으면 되겠네요. 헤드폰 꽂으면, 아니면 외부 스피커를 꽂든지 이렇게 해주면 되죠. 이제 그런 기능은 돼 있으니까 포트가 여러 개가 있어서 측면에 있대요. 측면. 뒷면이 아니라 측면에 있다고? 아, 옆에 이렇게. 아, 얇으니까 뒤에다 꽂기가 불편해서 옆면에다 꽂게 했나봐요. 요렇게. 얘는 요 배사가 구멍이 여기 네 군데가 있죠? 넓죠? 크기가 크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니터 사시면은 아주 좋게 사용할 수, 가격이 비싸네요. 이건 55인치고요. 40인치인데 55인치가 더 싸요. 예. 여러 가지 이런 제품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보셨던 대로 이런 기능 저런 기능이 있다라는 거 보시고 여러분이 사시면 되죠. 예. 거기 보니까 167페이지에 HDMI 얇은 거, DVI 넓은 거,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포트 좁은 거. 우리 옆에 200, 301호는요, 본체는 DVI로 되어 있고요, 모니터는 디스플레이 HDMI로 되어 있어요. HDMI로. 그래서 그 DVI에서 HDMI로 변환되는 젠더가 붙어 있는 케이블을 꽂아놨더라고요. 지금 168쪽에 보시면 썬더볼트라고 하는 디스플레이가 있어요. 썬더볼트는요, 애플이 만들었어요. 인텔하고 애플이 만들었는데, 일반 우리 강의실 컴퓨터라든지 일반 가정에 쓰는 컴퓨터에는 썬더볼트가 안 될 거고요. 맥킨토시 있죠? 애플 컴퓨터. 여기는 썬더볼트가 들어가요. 근데 썬더볼트가 USB도 연결할 수, USB처럼 외장 하드라든지 USB 연결하듯이 썬더볼트로 연결할 수가 있는데요. 속도가 만이에요. USB 3.0이 5000인데 썬더볼트는 만이고요. 썬더볼트도 이후 버전이 나왔거든요. 2만이에요. 그래서 썬더볼트를 지원하는 제품들은요, 뭐 키보드, 마우스 할 것 없이 엄청 빨리 움직여요. 그 다음에 뭐 출력 포트가 작아져요. 보세요. 여기 뒷면에, 강사 컴퓨터 뒷면에 보면은 모니터 허연 거 붙어 있잖아요. 검은 거하고 이렇게. 얼마나 큽니까? 너비도 커요. 부피도 크고요. 이제는 그런 거 안 쓰겠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잠깐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DVI, RGB 이렇게, RGB가 그 D섭이라고 하는 아날로그 방식이고요. DVI가 디지털 방식인데 실제로 되게 커요. 손가락 3개? 손가락 3개의 너비만큼 될 거예요. 그럼 얼마나 두껍습니까, 이게? 넓잖아요. 근데 그 아까 보셨던 그림 중에서 여기 HDMI라든지 아까 디스플레이 포트 DP 같은 경우는요, 손가락 한 마디 반? 2분의 1로 줄었어요. 두께도 너비도 절반 줄었어요. TV에는 HDMI 단자가 있어요. 디스플레이 포트는 없습니다. 일반 UHD가 아닌 이상은 없고요. 그러면 더 작은 거로 꽂을 수 있고요. 요즘 노트북도 어떻게 돼 있어요? HDMI로 돼 있어요. D섭도 되지만, D섭도 지원하지만 HDMI도 지원하는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더 작아지거든요, 포트들이. 그런 거에 맞춰서 우리가 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69페이지에 게이밍 모니터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게이밍 모니터에는 그 게임 기능들이, 이런 것들이 지원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 것들에 맞춰서 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엔비디아 말고 AMD라고 하는 브랜드 제품에서 연결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지 찾아봐야 돼요. 아무래도 게임은 그래픽은 AMD가 좋아요. 기술력이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뭐 저도 게임 쪽에는 이렇게 안 해봤기 때문에 이걸 어떻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나서요, SSD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SD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옛날엔 하드디스크 대신에 이제 어떤 걸 사용할 건가 고민을 했었어요. 왜냐면 이제 하드디스크가 HDD라고 하죠. 우리가 HDD. 이제 HDD가 불편한 게 뭐냐면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라 그래서 HDD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하드 디스크의 장점이 있어요. 저렴하고 대용량이고 굉장히 좋습니다. 장점은 이런 게 있어요. 단점은 뭐냐면 무겁다. 그 다음에 소음이 발생하고 발열이 심하다. 왜냐면 회전체잖아요. 회전체다 보니까는 소음이 진동이 발생해요. 발열, 그 다음에 이제 진동 이런 거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빠르지 않다. 이게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아요. 계속 빨리 만들게끔 진화는 시켜놨는데요, 더 이상은 빨라지지를 않아요. 용량은 계속 늘어나는데 안 빨라지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좀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서 만든 게 이제 SSD라고 하는 거죠.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라고 하지 않고 디바이스 뭐 드라이버 뭐 장치니까 SSD. 여기 드라이브라고 돼 있어요. 고체 소자 디스크라고 돼 있어요. 고체 소자 드라이브라고 할게요. 하드 디스크는 아니에요. 디스크는 둥그런 판을 디스크라고 해요. 근데 드라이브는 그냥 장치를 드라이브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솔리드 스테이트라고 하는 게 책에선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고체 소자라고 되어 있어요. 반도체가 들어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반도체. 여기 보니까 낸드 플래시 메모리 이런 반도체를 사용해서 만든 건데, 처음에 SSD는요 주기억 장치 메모리를 넣었어요. 주기억 장치 메모리. 왜냐면 보조기억 장치 역할이 뭐예요? 얘들이 보조기억 장치잖아요. 보조기억 장치. 주기억 장치하고 보조기억 장치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주기억 장치의 역할은요, 작동 중인 운영체제가 들어가 있는 곳이고요. 사용 중인 프로그램이 작동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작성 중인 자료들이 지금 들어있는 게 주기억 장치예요. 쉽게 말하면 윈도우 켜있죠? 윈도우가 주기억 장치 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인터넷 지금 브라우저 실행했죠? 크롬 브라우저. 그 다음에 메모장 실행해놨죠? 그리고 메모장 안에다 글 써놨죠? 그 다음에 요 크롬 브라우저에서 지금 어떤 내용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보고 있는 내용들이 다 어디에 작동되고 있다? 주기억 장치에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어때요? 지금 껐다 키면 정전이 되거나 그러면 다시 제가 다나와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요 메모장에 들어있는 내용은 제가 저장하지 않고 정전이 돼버리면 내용이 소실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실되지 말라고 어떻게 합니까? 저장하죠. 저장하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조기억 장치 들어가죠. 그러니까 주기억 장치에서 작업 중인 자료들을 저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차피 윈도우도 다
보조기억장치에 들어있던 게 주기억장치로 올라온 거고, 메모장도 다 보조기억장치 하드에 설치되어 있던 게 제가 더블 클릭을 해서 작동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조기억장치가 빨라야 돼요. 주기억장치보다 보조기억장치가 한 10배 정도, 10분의 1 정도 느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보조기억장치를 빨리 해야 컴퓨터가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보조기억장치를 어떻게 하면 빨리 할 건가 고민하다가 주기억장치를 보조기억장치와 만들어보자. 주기억장치가 비싸더라도 실험이니까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주기억장치 용량을 많이 꽂으면 용량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기억장치하고 속도가 똑같은 보조기억장치를 쓰니까 전원을 켜면 어떻게 될까요? 촉촉촉촉 빨리빨리 움직이겠죠. 근데 단점이 뭐냐면 이 주기억장치 사용하는 메모리는 전원을 끄면 지워지잖아요. 그럼 시스템 종료하는 순간 주기억장치는 지워져도 상관없지만 보조기억장치는 지워지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안 지워질 건가? 배터리를 달아야 돼. 배터리를 달아놔야 내용이 안 지워질 거 아니냐. 그럼 배터리를 얼마큼 오랫동안 작동시킬 거냐 이거죠. 자, 핸드폰 어때요? 이거 한 1년 동안 배터리 교체 안 해도 되나요? 아니잖아요. 한 3일? 4일? 일주일? 네. 그렇잖아요. 제가 예전에 배터리가 하도 오래 썼더니 이제 둥그렇게 됐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아침에 갈고 점심 때 교체해야 돼요. 빨리 닳아요. 너무 오래되니까. 그래서 배터리 새로 샀거든요. 그냥 이틀 가더라고요. 그럼 이틀만 가면 안 되잖아요. 얘를 컴퓨터를 코드 빼갖고 창고에다 처박아 놓으면 어떻게 돼요?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컴퓨터를 키면 윈도우 설치한 거 다 지워졌을 거 아닙니까?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한 달씩 작동될 수 있게끔 배터리를 달려면 보조기억장치 하드디스크처럼 메모리를 꽂아놓은 판 하나하고 자동차 배터리 같은 큰 게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체가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는 얘기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 사업을 없애버린 거예요. 처음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도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만든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플래시 메모리. 플래시 메모리는 우리 디카 메모리 또 USB 메모리에 들어가는 고기억 소자, 그것도 반도체입니다. 그런 플래시 메모리로 제작을 하니까 플래시 메모리는요 특징이 뭐냐면 비휘발성이에요. 전원을 꺼도 내용이 안 지워져요. 우리 USB 메모리에 있는 거 컴퓨터랑 분리하면 내용 지워집니까? 안 지워지잖아요. 아, 얘가 딱이다. 얘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플래시 메모리가 비싸가지고 주기억장치에 들어가는 반도체보다는 싸지만 너무 비싼 거예요. 하드디스크가 10만원이면 만약에 이 플래시 메모리로 제작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100만원 넘어가게끔. 너무 비싼 거예요. 처음엔 굉장히 비싸는데 지금은 한 4배 정도 비싸요. 4배. 예전에 한 10배, 20배 비쌌다가 지금 한 4, 5배 정도밖에 안 비싸요. 용량 큰 걸 사기엔 좀 부담스럽지만은 그래도 사용할 만해요. 그렇죠? 301호는 지금 SSD를 달아가지고 전원을 켜면 빨리 윈도우가 켜져요. 좋아요. 근데 가격 때문에 아무래도 240기가가 9만원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거를 하드로 산다 그러면 1테라 이상 살 수 있어요. 2테라면 한 8배 비싼 거네요. 아직까지. 그렇죠? 요거는 250기가 10만원. 우리가 하드를 산다 그러면 여기 HDD 하드를 산다 그러면 보세요. 2테라가 7만원이에요. 되게 싸죠? 2테라가 7만원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2테라가 84만원이에요. 10배 비싸네. 아직까지 비싸요. 예. 근데 이제 성능이 좋은 거는 비싸고요. 그렇지 않은 저렴한 SSD도 많이 있어요. 요거는 그 뭐냐면 외장 하드처럼 하드디스크처럼 생긴 거예요. 근데 크기는 명암 사이즈보다 좀 더 커요. 제가 요거 쓰고 있어요.
마이크론 제품 쓰고 있거든요. 500기가짜리 쓰고 있는데 요 정도 가격 그때 한 20만 원 주고 샀던 것 같아요. 560기가짜리인가 살 때 한 20만 원 안 되게 한 18만 원, 19만 원 주고 산 것 같아요. 예. 2테라짜리는 뭐 한 70만 원 가네요. 그렇죠. 이런 거 쓰면 좋고. 요거는 뭐냐면 메인보드 꽂아 쓰는 건데 이건 M2라는 보드가 지원이 돼야 돼요. 메인보드에 요 M2 방식이 있어서 얘를 꽂을 수 있어야 돼요. 얘 꽂는 자리가 없으면 메인보드에 꽂는 자리가 없으면 이걸 사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메인보드에 M2가 지원이 되면 얘를 사서 꽂으시면 돼요. 2242 그러면 요 너비가 22, 깊이가 42mm. 2280 그러면 너비가 22, 깊이가 80. 긴 거죠. 길다란 말은 뭐예요? 반대쪽 소재를 많이 붙이면 좋겠지. 근데 작은 게 용량이 더 크네. 여기는 또 그러니까 메인보드에 요 너비는 22mm예요 보통. 그리고 이제 앞에 꽂고 뒤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 라사를 잠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M2가 지원이 되면은 이걸 쓰시면 좋아요. M2가 지원이 되면요 이게 훨씬 빨라요. 일반적으로 하드디스크 읽기 속도가 한 150 정도라 그래요. 여기 130MB라고 써 있잖아요. 530MB라고 되어 있는데 하드가 한 150MB 정도라 그래요. 그럼 거기다 메가 바이트거든요. 바이트니까 비트로 말하면 8을 곱하면 되죠. 그럼 150에다 8 곱하면 얼마나 되나요? 한 1000 정도 나오나요? 그런데 SSD가 500 정도 나오니까 한 3배 이상 빠른 거예요. 근데 요 M2는 얘가 3200이에요. 속도가. 얘가 500인데 얘는 3000이면 5배, 6배 빠른 거죠. 그러니까 하드보다 어떨까요? 어마어마하게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꽂아 놓으면은요 부팅되는 시간이 2초. 딱 전원을 켜면 뭐 착 하더니 2초 만에 화면이 딱 열리는 거예요. 이런 거를 쓰면은. 근데 이제 이게 메인보드에 없는 경우는 못 꽂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반 하드디스크처럼 연결하는 게 바로 이런 내장형. 특히 여기 2.5인치 SATA 방식 이걸 쓰는 거죠. 예, 이건 웨스턴 디지털 거고요. 요거는 샌디스크고요. 그러니까 샌디스크가 웨스턴 디지털에 합병된 거로 알고 있는데 뭐 얘는 530 읽기 속도 530 쓰기 속도 440. 아까 얘는 읽기가 3200 최대 요건 쓰기가 1500 훨씬 빠른 거죠. 네. 그리고 굉장히 가벼워요. 굉장히 가벼워요. 7mm에 7mm면 요 정도 두께밖에 안 합니다. 7mm. 19나노 여기 용량은 550에 510 도시바 거네요. 그렇죠? 5년간 무상 서비스 해준다고 되어 있고요. 요거는 2000에 1100 2280이라고 써있네요. 그렇죠? 삼성전자께 삼성전자 850이 굉장히 좋아요. 이름이 있어요. 예. 개비지 컬렉션의 약자라고 써 있는데요. 개비지 컬렉션. 여러분 조각 모음 실행 들어보셨죠?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사용 중에 막 데이터를 여기저기다 기록을 하고 또 필요 없으면 지우고 이런 작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또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프로그램 설치하다 보면 순서대로 저장되는 게 아니라 막 흩어져서 저장됩니다. 이산가족처럼. 처음에 우리 이사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새 집에 이사할 때 세간살이 착 정리정돈해서 놓죠. 근데 세월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특히 애들 책꽂이. 엄마가 책꽂이 정리할 때는 쫙 순서대로 정리를 해놨는데 어떻게 돼요? 엄마가 시장 갔다 오면 애들이 다 흐트러 놓죠. 어느 책은 저쪽에 처박혀 있고 이쪽에 처박혀 있고 막. 그런데 공간을 허비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엄마가 다시 쭉 정리해 놓으니까 깔끔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야
찾기도 편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조각모음 실행이라는 걸 컴퓨터에서 해줘야 돼, 하드는요. 근데 SSD는 조각모음 실행을 안 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검사를 해서 자기 스스로가 다 처리해줘요. 이제 그런 기능이 있는 거예요. 여기. 예, 여기 보면 또 트림이라는 기능이 있는 트림. 예, 찌꺼기를 없애주는 기능이에요. 찌꺼기를 없애주는 기능. 쉽게 말해서 우리 컴퓨터 안에 저런 작업을 하죠. 보조 프로그램 그룹에 가보면은요. 보조 프로그램 그룹에 가보면 디스크 정리라는 게 있는데, 디스크 정리. 디스크 정리를 하면은 이 안에 불필요한 자료들을 찾아내서 없애줘야 되거든요. 왜냐면 공간을 허비하고 있으니까는. 이제 그런 것들을 SSD에서는 어떻게 한다? 알아서 해준다. 그러니까 SSD 하나 달아놓으면은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깔끔하게 지가 알아서 다 해줘요. 그만큼 빠르기 때문에. 왜냐면 조각모음 실행하려면요, 이것도 정신없거든요. 세간살이 다 옮겨야 되는데 느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근데 SSD는 빠르니까 알아서 척척척 하더라. 그러니까 보시고 잘 사셔야 돼요. 어떤 거는 3,500에 2,100. 요거는 147만원. 얘는 55만원. 960이죠? 아까 얘는 960 프로. 960 프로고요. 아까 건 그냥 960이었고요. 훨씬 더 좋은 거네요. 비싸네요. 그렇죠? 너무 비싸. 웨스턴 디지털에서도 마이크론도 나와 있고요. 많이 나와 있어요. 속도가 530이에요. 얘는 530입니다. 아까 거 보셨던 거는 얘는 속도가 얼마냐면은 2000. 삼성 거는 얼마 속도 나왔죠? 아까요? 얘는 700. 2000에 700이고요. 삼성 거는 3500에 2100이에요. 그 얘가 훨씬 더 좋은 거죠. 비싸더라도 많이 비싸요. 한 50% 이상 비싼 것 같은데 얘가 훨씬 좋은 거죠. 그럼 삼성 노트북에는 저게 달려 있을까? 삼성에 삼성 게 안 들어가 있더라고. 삼성 노트북을 열어보면요, 삼성 게 없어요. 또 자기네 거 비싸니까 비싼 거는 삼성 걸 꽂아요. 근데 저렴한 노트북에는요, 삼성 게 없더라고. 껍데기만 삼성이고요. 다 다른 데 걸 쓰더라고. 저렴한 거를.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얘만 닮으면 무조건 최고냐? 그건 아니지. 컴퓨터 자체가 빨라야죠. 메모리가 일단은 4기가 이상 돼야 돼요. 4기가 이상. 여러분 컴퓨터를 요거 잠깐 더 기다려야 되네. 우리가 이제 조립을 한다 그러면 메모리가 8기가 이상, 8GB 이상, 8GB 이상 이상이 돼야 되고 64비트 운영 체제를 설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강의실 컴퓨터가 32비트로 돼 있으니까 4기가 밖에 지원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8기가 이상 메모리를 사용하려면은 64비트 윈도우를 깔아야 돼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다가 SSD를 설치하면은 쉽게 말해서 금상첨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CPU가 요즘 뭐 i3, 5, 7이 있는데 7은 너무 좋은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i3 써도 되거든요. i7은 자동차 경주용으로 나온 그렇게 빠른 차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빠른 차 우리가 뭐가 필요 있습니까? 그만큼 일도 안 하는데 우리가 i3 써도 돼요. 그리고요, 어디는 셀러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쓰기도 해요. 아니면 일반 펜티엄 CPU 있어요. 펜티엄 CPU 여기에 CPU 중에 i357은 너무 비싸잖아요.
여기 인텔 코어 i7 이거 너무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 요거 펜티움 굉장히 싸단 말이에요. 남들 20만원 뭐 30몇만원 할 때 8만원이면 되거든요. 여기다가 메모리 8기가 달고 SSD 달면은요 굉장히 빨라요. 굳이 비싼 거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픽카드 달면 되거든요. 그래픽카드 달면 돼요. 그런데 나는 펜티움 그 포토샵이나 영상 편집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야. 그럴 때는 이제 이런 CPU 달면 안 되겠지.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문적으로 직업 삼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게임을 전문적으로 하는 프로게이머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거라면 이 CPU도 돼요. 굳이 35만원짜리 살 필요가 없잖아요. 저기에 맞는 마더보드,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좀 i7이랑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마더보드는요, 메인보드는 i7이나 i3이나 이거나 펜티움이나 다 똑같아요. 메인보드 다 똑같은 거 써요. 이게 카비레이크잖아요. 7세대 거잖아요. 그냥 7세대 메인보드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 대비 성능으로 봤을 때 가장 좋은 거예요. 굳이 비싼 거 하지 말고. 지금 나왔네요. 이게 뭐냐면 지금 그 안에서 디스크 정리한 거거든요. 불필요한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를 막 찾아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 어떻게 됩니까? 임시 파일 같은 것들을 다 우리가 지워내야 돼. 이거 보세요. 오류 보고가 벌써 1기가 이상이 되어 있어. 이런 것들 계속 갖고 있으면 뭐예요? 쉽게 말하면 뱃속에 찌꺼기 담아 있는 거야. 이거를 싹 치워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깔끔하겠죠, 뱃속이. 근데 이거를 매번 해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 SSD는 어떻다? 그럴 필요가 없다. 알아서 쫙 청소해준다. 그런 거를. 장청소를 매번 해준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립을 할 때는 아까 그 CPU 중에 굳이 i357 같은 비싼 거 하지 말고요. 일반 펜티움 CPU 달아도 되고요. 나는 여유 금액이 좀 있어. 그러면 좋은 거 쓰시면 더 좋겠죠. 171페이지 보시면은요. 하드 디스크는 말 그대로 디스크라서요. 둥그런 판입니다. 회전체예요, 회전체. 근데 SSD는 반도체예요. 반도체예요.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는 테라바이트가 이상이 나왔는데 SSD는 이 책 쓸 때는 테라바이트가 없었겠지만 지금은 2테라바이트 이런 거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예전에 글 올린 거 제가 어디에 있나 찾아볼게요. 저기 우리 그 밴드에다가 제가 글을 예전에 올린 거 있는데 그 찾는 기능이 있나요? 여기 한번 검색해 볼까요? 또 느려지네. 또 느려져. 보세요. CPU가 지금 100%까지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렇게 CPU를 많이 사용, 메모리도 많이 사용해서 컴퓨터가 이제 버벅버벅 거리는 거죠. 여기에 제가 한번 검색 좀 해볼게요. 예전에 글 써놓은 게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찾으라 그랬더니 엉뚱한 걸 찾고 있네. 예전에 SSD 달아놓은 게 있는데 여기다 써놓은 게 있는데요. 얼마큼 성능이 좋은 거 봤더니 기업형이에요. 기업형. 그러니까 개인이 쓰는 하드는 SSD는 아니고요. 금액이 몇 천만 원이던데, 몇 천만 원의 금액이던데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근데 기능이 진짜 뭐 어마어마한 기능을 갖고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기능을 갖고 있어요. 지금 한참 더 뒤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한번 글을 올려놓은 게 있는데요. 잠깐만 직접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다가 삼성전자 SSD 기업용 한번 찾아볼게요.
예전에 기사거리를 제가 올려놓은 거라서. 요거 있네요. 보세요. 15.36TB. 15TB예요. 15TB. 하드디스크도 8TB짜리, 10TB짜리 나왔는데 15TB예요. 15TB. 예. 가격은 여기 나와 있으려나요? 안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돼 있어요. 여기 뭐 8GB, 800GB, 뭐 15.테라 뭐 이런 거 어마하게 이런 거 많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가격도 뭐 어마하게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듣기로는 한 4천만 원 정도? 그거 어떻게 쓰겠습니까? 개인은? 솔직히 개인은 못 쓰잖아요. 4천만 원짜리 어떻게 사요? 근데 이제 이거는 기업에서 쓰는 거니까, 기업도 웬만한 기업에서는 못 쓰지. 그 비싼 걸 어떻게 쓰겠어요? 그 다음에 읽기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지금 여기 하드가 80메가 정도, 60메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하드가 빠른 건 150 정도 되고요. SSD는 한 500 정도 나오고. 요게 좀 옛날 책이라, 옛날 내용이라서 좀 그런 거고요. 172페이지 한번 보세요. 크기가 굉장히 작아졌어요. 굉장히 작아져서 뭐 굳이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174페이지 보시면은요, 메인보드에 꽂아 쓰는 것도 있어요. PCI 슬롯에 꽂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빨리 작동되게끔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빨리 작동돼요. 왜냐면 느린 것보다는 빠른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너무 느리니까 어떻게 하면 빨리 할까 고민을 하다가 만들어진 게, 한번 볼게요. 일반적인 방식이 이렇게 하드디스크처럼 이렇게 케이스에 담겨져 있는 거였고요. 그러다가 나온 게 또 하나가 PCI 슬롯. 요거 한번 볼게요. PCI 슬롯은 메인보드 안에다 꽂아 쓰는 거예요. 꽂아 가지고 라사 잠그는 거예요. 속도가 2600, 1300 계속 빨라요. 2500, 1400 이렇게 꽂아 쓰는 건데, 이것도 좀 만만치 않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요즘은 다 M2라는 방식을 쓰게끔 하는 거죠. 근데 이 PCI 슬롯은 컴퓨터마다 다 있어요. 이걸 쓰면 되고, 근데 M2라는 게 등장하면서 훨씬 좋아진 거죠. M2 같은 게 나오니까는 이제 조그맣게 보드 안에다 꽂아 쓰면 되니까는. PCI 슬롯을 쓰면은 구형 그래픽 카드 단자에다가 구형 컴퓨터에 있는 거기다가 꽂아 쓰면은 PCI 익스프레스에, PCI 슬롯이 아니고 PCI 익스프레스 슬롯.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메인보드에 보면은 이렇게 생긴 건데요. 요거 한번 볼게요. 얘를 꽂을 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컴퓨터 안에 이제 보드를 열어보면, 판을 열어보면은, 에이씨, 이렇게 PCI 슬롯이라고 있어요. 익스프레스 슬롯이라고 있거든요. 이제 그 슬롯에다 꽂아야 돼. 이렇게 메인보드 안에다가 이 꽂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근데 PCI 익스프레스 슬롯은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거기다 꽂아 쓰시면 돼요. 거기다 꽂아 쓰시면 되는데, 저번에 보니까는 이게 PCI 슬롯도 빠른 게 있어요. 그래픽 카드 꽂는 자리가 있고, 그래픽 꽂는 자리 말고 조그만 것도 있는데, 얘는 그래픽 카드 꽂는 데다 꽂으래요. 그럼 저는 지금 현재 그래픽 카드 꽂혀 있거든요. 얘를 빼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못 쓰는 거예요. 그래픽 카드를 안 쓰는 사람은 그 자리에다 꽂아서 쓰면 되는데, 그래픽 카드 쓰는 사람은 그래픽 카드 꽂는 슬롯이 두 개가 있으면 몰라. 하나는 그래픽 카드 꽂고 하나는 요거 꽂으면 되고. 근데 하나만 쓰는 사람은 하나만 있는, 즉 메인보드 저는 하나만 있으니까 보편적으로 그래픽 카드 꽂혀 있으니까 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SSD를 못 쓰는 거죠. 그래서 뭐 쓰는 거예요?
1번 방식에 SATA 포트 방식으로 쓰는 걸 쓰는 거죠. 이걸 써야만이 저는 사용하는 거죠. 근데 이제 다음에 자 이제 컴퓨터를 새로 조립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메인보드에 M2 포트가 있는 걸 사겠죠. 그걸 조립을 하겠죠. 그러면 그래픽 카드는 지금 쓰는 거 꽂으면 되고 SSD는 이제 별도로 하나 더 사야 되겠죠. M2로 되어 있는 거를 사가지고 윈도우 깔고. 그리고 지금 사용하는 SSD는 이제 애들을 주든지 뭐 하든지 하겠죠. 그 익스프레스에만 끼우게 되면 아까 제가 이렇게 조그만 거는 조그맣게 된 거는 그럼 그게 속도가 느려요. 보여드릴게요. 요거 하나만 보시면 도움이 될 텐데 이 메인보드 그림 하나 볼게요. 이 그림이 잘 보이실라 모르겠는데 이 그래픽 카드 꽂는 자리예요. 길어요. 그리고 요거는 짧아요. 아까 거기에 맞게끔 돼 있는 거예요. 아까 SSD가 PCI 익스프레스라 그러는데 얘는 1배속, 얘는 24배속, 16배속 그래요. 그럼 1배속보다는 16배속이 빠른 거죠? 16배 빠른 거잖아요. 그럼 저 SSD를 사가지고 이 느린 데서 꽂는 것보다 빠른 데서 꽂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빨리 움직일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1배속에다가 꽂아도 작동은 되죠. 아니 작동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보다 훨씬 빠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드보다는 빨리 움직이겠죠. 예. 그러니까 메인보드 안에 꽂는 자리가 이게 다 꺼멓게 보여서 지금 여기 그래픽 카드가 꽂는 자리가 두 개가 있으니까 하나는 그래픽 카드 꽂고 하나는 아까 SSD 달면 되겠죠. 제 거는 이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픽 카드 꽂는 자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는 느린 데다 꽂아서 쓰는 수밖에 없겠는데 근데 그 느린 것보다는 빠른 게 좋지. 여기 M2 있네. 여기 M2라고 있네 여기. 거기다 꽂으면 되고 이게 요즘 나오는 메인보드는 M2가 지원되는 보드가 많아요. 근데 이제 59,000원짜리 이런 데는 메인보드에 그 SSD 포트, M2 포트가 없어요. 5만원, 6만원짜리는 없어요. 아까 이게 금액이 9만원이었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M2 포트가 두 개가 있네요. 이게 좋아요. 이거 비싼 거에는 뭐 당연히 있는 거고. 그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USB는 다 아시잖아요. USB 형태 USB가 책 한번 넘겨보세요. 한 장 넘기시면 USB 2.0 케이블이 아니라 얘는 3.0인데 3.0 그 파란색 단자잖아요. 하늘색 3.0이죠. 그러면 가운데 것도 3.0이고 오른쪽 것도 3.0이에요. 그럼 오른쪽에 3.0은 어디다 꽂는 건지 아세요? 이게 제 컴퓨터의 PC 정비 자료실에 그림을 놓은 게 있는데 여기 그림이 있나 찾아볼게요. 여기까지만 하면 오늘 뭐 설명은 끝날 것 같은데요.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거 2.0 아시잖아요. 3.0은 색깔이 다르죠. 거기가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얘는 뭔가 보세요. 이건 어디서 보셨어요? 이렇게 생긴 거 프린터기 이거 꽂잖아요. 프린터기는 이렇게 된 걸 꽂아요. 크죠. 근데 납작하진 않아요. 커요. 예. 이 형태는 어디서 보셨나요? 이건 3.1이에요. 3.1이에요. 동그랗게 돼 있잖아요. 얘는 앞뒤로 갈아서 그냥 꽂아도 다 맞아요.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가운데 있는 3.0은 뭐예요? 요거 스마트폰 충전기 보세요. 여기 USB 케이블 꽂는 데 있죠? 여러분 좁은 거 꽂아요? 넓은 거 꽂아요? 좁은 거 꽂죠?
넓은 게 있어요. 제 거는 넓은 거 못 꽂습니다. 여기 스마트폰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가운데 우리 책에 있는 것처럼 USB 3.0 커넥터라고 해서 약간 이렇게 두 세트가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 거 있어요. 그게 있거든요. 갤럭시 S5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 꽂으면 그게 3.0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이 3.0으로 지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 A 형태, B 형태, C 형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스마트폰에서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는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거죠. 요거는 이게 B형이라 그랬죠. B형 단자. 이건 A형 단자라고 하는데 2.0이나 3.0은 차이가 나는 거는 색깔이 다른 거고요. 아무래도 2.0보다는 3.0이 좋죠. 10배 빠르다 그랬잖아요. 3.1은 3.0의 2배 빠르고요. 근데 3.0은 보편적으로 2.0하고 호환이 되지만 3.1은 3.0하고 2.0하고 호환이 안 돼요. 왜? 동그랗게 돼 있거든. 안 맞아요. 거기 책에 나와 있죠? 1.1, 2.0, 1.1은 지금 쓰는 거 없으니까 넘어가고 2.0, 3.0, 3.1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예.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컴퓨터를 좀 뜯어서요. 우리 여기 컴퓨터 이제 몇 대 갖다 놓은 거 있잖아요. 그 뜯어서 청소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윈도우도 설치해보고 하는 거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러려면은 여러분이 이제 인터넷상에서 뭐 컴퓨터를 구매하든지 부품을 구매하시든지 완제품을 구매하시든지 하려면 견적도 봐야 되잖아요. 그것도 한번 해봐야 되고 가격 비교도 한번 봐야 되고 어떤 게 좋은지 한번 체크해 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조립하고 뭐 조립을 새 제품을 와서 조립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 뜯어 가지고 청소하고 새로 하는 것도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